나 30kg 빼가지고 다이어트 성공하면은 오빠랑 결혼할 건데. 그럼 왜 다른 남자 만나? 다른 남자 만나라고요? 왜 만나? 미쳤어? 자기야 안녕. 우리가 진짜 30kg 빼면은 잠시만요. 그렇죠. 잠시만요. 우리 얘기 좀 해볼게요. 30kg 막상 시작한다고 하니까 또 걱정도 되고 막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아져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와가지고 나와서 좀 걷는 김에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진단 전에 두 분 이제 TCI 검사를 도와드릴 건데요. 두 분도 이제 성격이나 성향 그리고 취향 이런 것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다이어트도 그것처럼 다 다르게 들어가셔야 되세요. 저희가 바뀔 수 없는 기질이랑 바뀔 수 있는 성격들을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다이어트 솔루션을 내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TCI 검사 먼저 진행하시고 다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담 도와드리게 될 박솔민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인바디 같은 경우는 인바디 사양 중에서도 가장 높은 970 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바디 체중 측정하시기 전에 여기 보이는 Y스코프라는 기기로 나의 피하 지방 단면적, 내장 지방 단면적, 그리고 복부 둘레를 측정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은 저희 3D 바디 스캐너 들어가시게 될 건데 뒤쪽에 보이시는 장치로 저희 스캔을 진행하실 거예요. 이 3D 바디 스캐너로 나의 이러한 피부 톤이라든지 그리고 체지방량에 대한 이런 분포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깊게 심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고민하시는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세훈님은 어땠어요? 기본적으로 세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형적으로 봤을 때 근골격적 문제가 있는 거북목이나 등이 좀 굽은 형태가 좀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살이 찌게 되면서 조금 묻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이 감소되면서 오히려 그게 더 강하게 도드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부분이 좀 더 문제점이 더 부각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관리 중에서도 리버스 테라피를 통해서 체형적인 부분도 같이 좀 잡아드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저희 문제가 확실히 그 신체 활동도 굉장히 안 좋고 식단에서도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뭐 간도 세게 먹고 일단 대식가시고 야식도 굉장히 많이 먹고 불규칙하고 당류 섭취도 굉장히 많고요. 좀 환경적인 그런 조절 그리고 이제 당류 제한을 좀 해가지고 좀 의지를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할까 싶은데 상담했을 때 좀 어땠어요? 거의 한 30kg를 뺐던 경험이 있으신데 그때 식단 제한을 좀 크게 하셨고 운동 병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운동 개념이나 아니면 단백질 위주로의 식단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강하시다 보니까 초반에 조금 식단 부분에 있어서 영양적인 부분 그래서 좀 골고루 드시면서 이제 건강하게 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도 높으시니까 처음에는 막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빨리 그 에너지나 열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처음에 너무 심하게 하기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 본인이 할 만하다 생각할 정도로 해야지 이게 지속이 되지 안 그러면 잠깐 단기로 하다가 좀 요요는 식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를 좀 끌고 가려면 이분은 좀 정말 좀 재밌는 것들, 새로운 것들 좀 많이 제시해주고 또 사회적 민감성도 그래도 좀 높으신 편이니까 좀 관계를 맺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다이어트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좀 도움 이런 것들이 좀 그 동력을 좀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어요. 실제로 사회적 민감성 높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하셨을 때 SNS에 그런 자기 성공에 대해서 이제 알리는 게 사회적 보상이 되실 분이시거든요. 그런 걸 좀 보상으로 좀 제시를 하셔도 되고 근데 이분은 좀 그 위험의 피도 같이 높아서 말한 대로
좀 그 불안 자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또 먹거나 하지는 않는지 계속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다음으로 한솔님은 좀 어때요? 한솔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형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복부 근육이 약하시고 반면에 복부 지방은 또 많으시거든요. 그러시다 보니까 내장 지방, 바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 있을 때도 허리를 좀 내미는 경향이 아. 있으세요. 그게 좀 장기화되면은 그런 통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부에 대한 좀 관리가 좀 시급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관리를 하면서 복부 쪽에 좀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장 지방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이분은 정말 그 딱 30대 이후의 남성에서 나타나는 가장 안 좋은 패턴이긴 해요. 네. 좀 이렇게 내장 지방을 좀 최대한 우리가 빠르게 없애주면서 활력을 좀 붙여줄 수 있는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어땠어요? 이제 실제 이야기 나누시고 하면서? 일단은 이제 김한솔님 같은 경우는 첫 다이어트셔서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 맞아.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셨었을 때 더 리스크가 쌓여져 있고 맞아. 내 몸이 잘못된 다이어트를 받아들인 상태로 이제 또 오시게 되시는 고객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첫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유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 많이 처져 있으시다는 걸 스스로 느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TCI적으로나 식생활 습관으로나 일단은 먼저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선행 작업이 조금 이제 만족도가 올라가시면 되게 잘 따라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관리 때를 인프라 레드 캡슐이랑 림펄스 테라피랑 특히 복부 지방률이 높으시니까 잘 세팅을 해서 인바디 비교도 해드리고 하면은 되게 잘 따라오실 것 같고 지속적으로 좀 짧은 목표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푸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드리는 부분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좀 변화를 만들어줘야죠. 네. 해봅시다. 네. 네. 어때요? 오늘 하루 좀 정신 없었죠? 그러니까요. 여기 센터 처음에 네. 들어와서부터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검사도 이것저것 많이 받고 네네. 저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단순히 체중을 빼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삶을 좀 다면적으로 이제 좀 관리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런 육각형 모양도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우리 몸은 굉장히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뭐 하나가 크게 무너져 있으면 이게 기둥 같은 거여가지고 다른 걸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음식 관리 잘해야지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나의 어떤 신체 능력이라든지 나의 어떤 마음 관리 그리고 뭐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 이런 기둥들이 서 있지 않으면은 이 하나를 잘하는 거는 힘들어요. 한솔님의 상태를 좀 먼저 봤어요. 네. 어때요? 보시기에 그래프가 그쵸? 저 주황색 이, 모양과는 이 녹색이 한솔님이에요. 네. 식단적으로 먹는 것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도 근데 굉장히 안 좋아요. 신체적 활동이 정말 안 좋아요. 신체적 활동이 네. 이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수면과 이제 뭐 다양한 신체적 스트레스 전체적으로 이게 좀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우리 몸은 또 바로 반응을 해요. 특히 30대 중반부터는 만성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노화가 시작이 돼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것들의 이제 결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장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내장지방이 많으면 이제 다음 수순은 뭐 당뇨병이나 이제 고지혈증이나 여러 이제 만성질환들이 생기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일단 한솔님은 뭐 과식을 또 많이 하시고 이런 여러 패스트푸드나 이런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좀 심심하거나 좀 지루할 때 식으로 이렇게 좀 보상을 하려고 해요. 한솔님은 본인이 즐겨 했던 것들 혹은 아직 못 찾은 내가 즐거울 활동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게 우리에서 도파민을 소모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제해야 돼요. 탄수화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일단 당류부터 줄일 거예요. 네. 이 음료부터 끊을 거예요. 음료부터. 음료를 먹으면 근데 심지어 더 배고파져요. 음료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거든요. 이 떨어질 때 스트레스를 느끼고 절제력이 떨어지고 이 단맛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더 배고파요. 이거에 지금 토대를 지금 다시 쌓아야 된다. 안 그러면 금방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세윤님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일단 먹는 게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신체의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고요. 이 중에서도 식습관을 좀 자세히 볼게요. 굉장히 많이 드시고 그리고 밤에 야식도 드시고 그리고 네. 뭐 음료나 당류 이런 네. 것도 좀 드세요. 그래서 이런 당류를 드시고 대식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당류를 끊으셔야
좀 적게 먹을 수 있고요. 야식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녁에 이렇게 달달한 걸 먹잖아요. 그러면은 주무시기 전에 혈당이 다시 쭉 떨어져요. 특히 지금 이렇게 약간 내장 비만도 있으시면은 몸에 이런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럼 혈당이 이렇게 막 춤을 추게 돼요. 그러면은 밤에 또 야식을 참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걸 참으려면 의지를 또 써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애시당초 의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당류를 좀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간식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간식으로 최대한 바꾸시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먹는 거를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커피는 괜찮나요,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라떼는 네. 괜찮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좀 하루에 물처럼 마시거든요. 물처럼 마셔요. 몇 잔 정도 마셔요? 한 4-5잔 마시는 네다섯 것 잔? 같아요. 네. 마지막 마시는 건 언제예요? 마지막 마시는 거는 집에 와서니까 한 5시, 6시? 5시, 6시? 네. 그러니까 지금 수면의 약간 질이 약간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끼치진 않는지 수면의 질을 위해서 조금 줄여보는 노력도 좋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하기 어렵다면은 일단은 당뇨와 디저트 끊고 식사를 최대한 천천히 해보는 것. 그러면서 아예 당류가 배제된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이제 이런 쉐이크 같은 걸 드릴 거예요. 네. 탄수화물 없이 지방을 태워서 활동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 좀 경험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했던 몸의 당을 처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체중이 빠지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당류를 계속 이렇게 먹으면은 지방을 태울 수 없는 몸이 돼요. 지방대사의 스위치가 꺼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식기와 운동했어요. 이제 스트레스 쪽에 대한 이야기인데 건강하지 않은 이런 도파민들, 자극 추구가 높으신 분들은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것들 되게 쉽게 중독이 돼요. 이 쇼츠나 릴스도 이게 보면은 도파민 나오거든요. 사실 굉장히 세요 이게. 그래서 넉넉히 보게 되는 거고 안 보고 있으면 좀 뭔가 답답하고 막 너무 보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켜놔요. 그쵸. 네. 그게 중독된 거예요 이제. 이게 결국엔 중독이라는 게 처음엔 하면은 이게 도파민이 나온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원래 내가 재밌었던 다른 활동들이 재미없어져요. 아주 날씨가 좋은 날 그냥 산책을 하다가도 굉장히 즐겁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순간들 어렸을 때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흑백이 돼요. 쇼츠는 굉장히 강력하게 도파민 소비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이 도파민을 느끼는 것들이 수용체가 떨어져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의지가 안 생겨요.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사실 의지가 없는 상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거든요. 도파민이 결핍된 상태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이제 지루함, 공허함 이거를 견디기 힘들어서 휴대폰을 켜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자극이 또 이제 당류, 뭔가 음료수나 디저트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또 이어지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몸은. 힘들 거예요. 쇼츠를 보지 않는 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끊어야 돼요. 근데 그때 내가 뭐 할지 생각해놔야 돼요. 줄여나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일단 끊는 거를 목표로 해보시고 특히 자기 전 30분은 뭐 정말 책을 읽는다든지 다른 활동들을 좀 해본다든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좀 이렇게 일단 3가지 축을 좀 이야기 드렸어요. 인생을 다시 이렇게 리셋해서 단단하게 세워나갈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세은님이 정말 젊고 의지가 있으실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삶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해봅시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윈다이어트 정신과 의사 이준용입니다. 저는 이제 정신 쪽이랑 이제 수면 쪽 스트레스 관련한 거랑 뒤에 이제 성격 기질 검사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정신 쪽으로 이제 불안이나 이런 쪽을 먼저 살펴보는데 불안 톤은 그렇게 높진 않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 수면이 약간 이제 불면증 영향이 좀 약간 좀 있다고 하고 이게 생각보다 이제 교대 근무가 꽤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주셔서 컨디션이 다 떨어지면은 우리가 뭔가 어떤 걸 할 때 의지가 많이 소모가 돼서 이건 뭐 의지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컨디션 문제로 좀 봐야 될 수가 있어서요. 컨디션 회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또 수면이랑 이런 이제 체중과 관련해서 이제 체중이 증가되어 있어도 우리가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TCI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보면은 자극 추구가 꽤 높으세요. 이제 기질은 우리가 타고난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할 때 좀 처음에 이제 잘 몰입도 되지만 또 생각보다 또 금방 계속 보상이 없어지면 또 금방 확 씻고 그런 게 있죠. 당뇨나 이런 것도 걱정하신다고 했었는데 이런 건강은 사실 약간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뭐 운동이나 뭔가를 해야 될 때
건강을 생각해서 하면 이제 약간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김한솔님께서 좀 피곤하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으시면은 아 내가 이거를 할수록 내가 좀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러면 생산성이나 아니면 다른 일을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기적인 보상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질 중에서 자극추구가 좀 높은 편이세요. 이 자극추구는 이제 새로운 상황을 갔을 때 어떤 보상에 좀 민감하거든요. 좀 새로운 걸 좀 추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반복되는 일보다 좀 새로운 게 더 좋고 그리고 다소 이제 충동적인 면들이 있고 이래서 단기적인 보상, 이제 눈앞에 어떤 군것질거리가 있거나 하면은 참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다음 이제 위험회피라는 건 위험한 걸 좀 피하려는 경향이라서 좀 조심성 같은 건데요. 보시면 예기불안이라고 막연한 불안감이 지금은 좀 올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기질적으로도 좀 불안을 잘 느끼는 성향이신 것 같고요. 자극추구도 높고 위험회피도 사실 높은 편인데 이런 경우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거 하고 싶은데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안 하자니 더 하고 싶어서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자극추구가 더 높긴 하니까. 그래서 약간 내적인 갈등이 좀 있으실 수가 있고 약간 이제 자존감 같은 게 지금은 조금 저하가 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권유를 할 때도 이 TCI를 바탕으로 우선 좀 권유를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자기 수용이 떨어지면서 약간 불안이 좀 더 자극이 됐을 수 있거든요. 우선은 뭐 혼자서 집에 노래 틀어놓고 좀 움직여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걸 하다가 조금씩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 같이 좀 페스티벌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스피닝이나 이렇게 단체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좀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 자극수도 높으시기 때문에 혼자 이제 트레드밀 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랑 뭐 새로운 거 하고 이런 게 더 되게 좋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기질 검사를 하는 게 우리가 안 좋아하는 걸 하는 건 결국 의지를 써서 하는 거니까 결국 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기질에 맞게 내가 좀 좋아하는 걸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의지를 안 써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혼자 하신 활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같이 있는 활동을 하는 식으로 좀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시작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내력이 높은 게 꽤 성공에 좀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다이어트 시작하는 거에 맞춰서 좀 기분도 새롭게 하려고 집 청소도 한번 새로 하고 있는데요. 뭔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면서도 어쨌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예 깨끗하게 치우고 이제 뭐 배달 음식도 없고 군것질거리도 다 버리고 뭔가 다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있는 과자와 제가 먹는 음식들을 모조리 담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담을 거고요. 이렇게. 과자 꾸러미예요. 직구가 냉장고에 있던 저희 맥주 밀봉 그 전에 저희가 센터에서 어떤 관리를 받으실지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가실게요. 네. 이 장비는 크라이오라는 장비인데요. 영하 120도에서 180도까지 이제 극저온에서의 관리를 통해서 몸의 지방을 대사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명상도 같이 도와드릴 건데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정신과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케어해드리는 목적으로 같이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장비는 인프라 레드 캡슐이라는 장비인데요. 이제 70도 전후의 뼈를 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관리를 도와드릴 건데 당연히 부종에 대한 부분도 많이 케어가 가능하실 거고 이제 임상적으로 이 혈당 관리나 인슐린 저항성 개선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두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옥시즌 챔버로서 이제 고압의 환경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몸속에 주입해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되고 항산화나 이제 피부톤 개선까지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도 같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